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며칠 전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의 북미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시사회 때문인지 재밌는 루머와 인터뷰들이 나왔는데요. 케빈 파이기는 인터뷰에서 여러 편의 영화에 조나단 메이저스가 엄청난 연기를 선보였다고 말해서 캉이 여러 영화에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캉의 바리언트가 초월적인 우주적 존재 비욘더이며 비욘더가 영화 시크릿 워즈의 흑막이라는 루머가 있기는 해서 그의 바리언트들이 다양한 마블 영화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텔링즈, 벵글, 다크홀드 모두 크로노폴리스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캉 혹은 그의 바리언트가 다크홀드를 직접 집필해서 스칼렛 위치라는 변수를 제거했다 등의 추측 루머가 있기도 합니다. 캉이 다크홀드의 작가라는 루머, 캉 바리언트가 비욘더라는 루머, 개인적으로는 너무 별로고 유치하고 당황스럽지만 캉이 여러 편의 영화에 나올 수 있다는 발언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루머 전문 매체 코스믹 서커스에서 나온 루머와 겹치는 맥락도 있습니다. 이번 루머에 의하면 TVA의 모비우스가 돌아오는 데드풀 3가 캉 다이너스티 영화와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데드풀이 MCU에서 많은 활약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패트릭 스튜어트는 인터뷰에서 데드풀 3의 프로페서 X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뭔가 데드풀이 망해가는 MCU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그림이 앞으로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참고로 프로페서 X는 로건 이후에 데온돈의 멀티버스에서 지구 838 버전으로 오랜만에 다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루머에 의하면 그 838 현실의 일루미나티의 죽음도 중요한 떡밥이 된다고 합니다. 멀티버스 사가에서 결국 838 현실과 616 현실이 인커전으로 서로 충돌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직접 838 현실의 아이언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루미나티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가 만든 울트론으로 616 히어로들과 싸우는 일종의 악역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꽤나 신박하고 재밌는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도 시크릿 워즈 초반에 마지막 인커전으로 지구 616 메인 유니버스와 지구 1610 얼티밋 유니버스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여기에선 1610 현실의 아이언맨과 사악한 미스터 판타스틱 메이커가 616 히어로들과 싸웠는데요.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 원작 설정을 미스터 판타스틱이 죽은 838 현실에 대입해서 적절하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화 판타스틱 4에서 리드 일행이 우주방사능에 노출되어 초능력을 갖게 된 사건이 MCU에선 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MCU의 판포는 이 사건으로 아예 시간도 여행해서 1960년대에 완전히 발이 묶이게 되고 그냥 그곳에서 활동한다는 루머입니다. 판포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살다가 결국 원래 시간대, 즉 관객의 지금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칸과 싸운다는 루머입니다. 판타스틱4의 데뷔작과 초창기 연재가 지금 봐도 참 60년대 고전적인 만큼 아예 시간대의 혼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래식하게 가는 것도 판포의 이미지를 바꾸고 새 출발을 하는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시간여행자, 타임 테러리스트, 전목자 캉이 멀티버스 사가에서 중요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목자 캉 연대기 7부, 오늘은 전보적 캉의 초기 활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대기 6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칼렛 센츄리온 시절을 실패라고 생각한 나다니엘 리차즈는 40세기, 41세기에서 지구를 정복한 전복자 캉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20세기 지구의 전설, 셀레스티얼 마돈나라는 강력한 존재의 남편이 되어서 강력한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지구를 지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20세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여행 테러로 인해서 캉에게는 여러 바리언트가 생겼는데요.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스파이더맨 로봇을 만든 캉의 두 번째 등장, 이것도 엄밀히 바리언트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어느 바리언트는 빅터 타임리라는 이름으로 1901년 위스콘신에 가서 타임리 마을을 만들고 사업가가 되어서 20세기 인류 기술을 지배하고 조종했습니다. 또 다른 캉의 바리언트는 6세기에 카멜롯을 공격해서 멀린과 원탁의 기사들을 제압했습니다. 캉은 이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지구를 지배할 무기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와처가 휴먼 토치와 싱을 보내서 전목자 캉을 제압했습니다. 다만 뜬금없게 이 와처가 무게의 원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캉 혹은 독자들은 이 와처가 이모터스가 분장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리언트가 아닌 진짜 캉이 미래에서 어벤져스를 지켜보면서 어벤져스 멤버가 캡틴, 스칼렛 위치, 퀵실버, 호크아이로 대대적으로 교체된 것을 봐왔고 닥터둠의 지도에 따라서 미스터 판타스틱과 인비저블우먼의 결혼을 테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캉은 이 즈음에 코스모스라는 차원도 발견해서 이 차원을 정복했는데요. 코스모스 차원은 공교롭게도 피입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원작에서 피입자는 갈릴레이의 제곱 세제곱 법칙을 우회하는 특성을 가진 아원자 입자를 말합니다. 제곱 세제곱 법칙은 물체가 커질 때 부피가 표면적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피입자는 앤트맨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추가되는 혹은 제거되는 물질을 코스모스 차원에서 얻거나 보내면서 제곱 세제곱 법칙을 우회한다는 설정입니다. 자세히 아시는 이공계 전문가분께서 이 설정의 정확함을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아무튼 원작의 와스프 자넷 반 다인의 아버지도 코스모시안에게 죽었다는 설정입니다. 왠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서 접목자 캉이 앤트맨을 필요로 하는 이유나 양자 영역이 이 코스모스 설정과 유사하게 설명이 되고 그렇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캉은 코스모스 차원의 생명체 코스모시안들을 지배했습니다. 캉은 이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로잉맨이라는 자신의 로봇도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 그로잉맨들을 지구 각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 숨겨서 대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코스모스도 지배하고 우주의 여러 제국, 세력, 종족과 싸우고 승리하는 정복자 캉은 이 승리를 자랑하면서 라분나를 유혹합니다. 라분나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왕국의 공주인데 캉은 그녀에게 반해서 그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라분나는 그의 승리 소식에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캉의 지배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자신의 왕국을 관리했습니다. 결국 캉은 어벤져스를 미래로 납치해서 패배시키는 방법으로 라분나를 유혹하려고 했는데요. 캉은 라분나에게 결혼 아니면 전쟁이라고 마지막 프로포즈를 합니다. 라분나가 망설이는 동안 어벤져스가 마침내 반격해서 라분나가 결혼을 거절하고 캉은 라분나의 왕국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벤져스가 라분나의 군대를 돕지만 캉이 승리하고 승리한 캉은 라분나에게 결혼식에 신부로 참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듣던 캉의 수와 발탁은 큰 충격을 먹습니다. 캉은 일단 어딘가를 정복하면 그곳의 원래 통치자를 죽여서 훗날 반격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는 자신만의 강력한 신조가 있었고 이것을 군대 전체에 강력하게 주입을 시켰는데 정작 캉 본인이 방금 라분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결혼하면서 자신의 신조를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캉의 내로남불에 실망한 발탁은 다른 장군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암살 시도는 가까스로 피했으나 불리해진 캉은 도망쳐서 어벤져스와 라분나에게 향했습니다. 캉은 이들에게 자신을 도우면 어벤져스를 원래 시간대로 돌려보내주고 라분나의 왕국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에 동의한 어벤져스와 라분나가 캉을 돕고 캉은 방금 전까지 어벤져스를 쓰러뜨린 군대와 맞서 싸우면서 이 군대를 오히려 쉽게 쓰러뜨리고 라분나의 왕국을 지켜줍니다. 역시 정복자는 정복자인 것인데요. 캉은 약속대로 어벤져스를 돌려보내주는데 이때 발탁이 탈출해서 캉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라분나가 캉을 밀치고 자기가 대신 그 공격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놀란 캉은 발탁을 바로 죽여버리고 죽어가는 라분나에게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라분나는 자신과 어벤져스를 이끌며 반란군을 제압하고 자신의 왕국을 지켜준 캉의 모습에서 사랑에 빠졌다면서 이제서야 캉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뒤늦게 고백합니다. 캉은 기뻐하지만 라분나는 그렇게 사망하고 캉은 절망하게 됩니다. 지구와 우주를 정복하고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끝내 정복하지 못한 캉은 극대노하게 되죠. 그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녀를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로 보존합니다. 이후 시아 제국과 열심히 싸우면서 외로움을 달래려던 캉은 20세기에서 그로잉맨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20세기에 어떤 탐사대가 그로잉맨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캉은 20세기로 가서 그로잉맨을 다시 잠재우고 이 과정에서 캉이 토르와 단독으로 싸우게 됩니다. 토르는 멸리르의 신성한 힘으로 캉이 미래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그와 그의 타임머신을 무한의 소용돌이로 보내는데요. 캉은 무한의 소용돌이에서 돌아오지만 훗날 설정에 의하면 이 사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서 무한의 소용돌이에서 돌아오지 못한 캉 바리언트도 만들어집니다. 무한의 소용돌이에서 수없이 방황하고 낙오하는 이 캉 바리언트는 갑자기 어느 순간 시간적인 공간 림보에 도착합니다. 림보에 도착한 캉은 림보의 지배자인 이모터스의 시체를 발견하고 오직 자신만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를 시간의 지배자라고 부르며 시간을 좀 더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캉의 이야기는 프라임 캉 부분에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미래로 돌아온 캉은 라분나를 부활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우주적 존재 엘더스 오브 유니버스 중에 내기와 게임, 도박에 환장하는 그랜드마스터가 접근합니다. 그랜드마스터는 자신이 고른 초인들과 캉이 고른 초인들로 일종의 투견을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자신이 승리하면 자신이 지구를 파괴할 것이며 캉이 승리하면 캉에게 생사를 가르는 힘을 주겠다고 합니다. 캉은 이에 동의하고 어벤져스를 납치하는데요. 캉에게 설명을 들은 캡틴, 토르, 아이언맨, 골리앗, 즉 호크아이는 캉을 돕기로 하고 그랜드마스터는 마블의 사악한 저스티스 리그 패러디 스쿼드론 시니스터를 소환해서 이들과 싸우게 합니다. 이 두 팀은 지구의 각 유명 도시에서 싸우는데 영국에서 싸우다가 블랙나이트가 어벤져스를 돕자 그랜드마스터는 규칙에 어긋난다면서 4명을 다시 캉의 왕국으로 소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나이트의 에보니 블레이드도 같이 캉의 왕국 미래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편 그랜드마스터는 게임을 무르고 두 번째 라운드를 새로 시작하자고 합니다. 이때는 비전, 옐로우 자켓, 행크핌, 블랙팬서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로 보내서 당시에 활동 중인 캡틴 네이머
1대 휴먼 토치와 싸우게 했습니다. 한편 사라진 에보니 블레이드를 찾는 블랙 나이트는 검의 독특한 능력으로 미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감금된 어벤져스를 발견합니다. 블랙 나이트는 이들을 풀어주고 캉과 싸우려고 하는데요. 그러는 동안 비전 일행이 승리해서 캉의 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캉은 어벤져스와 싸우는 중이었지만 그랜드 마스터에게 비전 일행이 이겼으니 자신에게 생사를 가르는 힘을 약속대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랜드 마스터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야 너가 이긴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가 무승부로 무효화가 되었으니 생사를 가르는 힘 말고 생명의 힘과 사망의 힘 둘 중에 한 가지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분노한 캉에게 그랜드 마스터는 생명의 힘으로 라분나를 부활시키거나 사망의 힘으로 어벤져스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캉은 고심 끝에 라분나는 미래 기술로 자신이 훗날 부활시킬 수 있다면서 어벤져스를 죽이는 힘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 힘은 어벤져스를 죽이는 힘이었지 세상을 지배할 막강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즉 당시 어벤져스가 아니었던 블랙 나이트에게 캉의 새로운 힘은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캉은 블랙 나이트에게 패배하고 그랜드 마스터가 지구의 히어로들을 원래 시간대로 보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어벤져스는 블랙 나이트를 멤버로 영입하고 그랜드 마스터가 준 힘을 잃어버린 캉은 망연자실합니다. 하지만 캉 모르게 그랜드 마스터는 몰래 라분나를 부활시켜주고 캉이 그녀의 부활보다 어벤져스를 죽이는 힘을 선택했음을 알려주면서 라분나가 캉에게 복수하게끔 만듭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빅터 타임리 영상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대기 7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분나의 희생만큼은 로키 시즌2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분나와 캉의 복잡한 애증관계는 지난 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대기 8화에서 뵙겠습니다.